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워낙은 허위정보 근절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했다가 그걸 원래 오늘 상정하고 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내일 처리한다고 했다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어요. 예, 예. 네. 이게 일단 그 큰 이유는 허위정보 근절법이 정말 또 위헌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조금 뒤로 이제 넘기고 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원래 알려진 거에서 또 재판부 구성 방식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네. 위헌성이 여전히 많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독이 맞아. 이를테면 100ml 들어가 있으면 네. 이게 독극물이고 50ml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그냥 먹어도 되는 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1ml라도 네. 독극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 있으면 네. 그건 독극물이고 이건 독물이거든요. 네. 독이 든 음료수는 먹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독배입니다. 이게 근데 네. 민주당이 보기에도 그래서 고쳐서 이거를 외부 추천 안 하고 뭐 내부에서 하는 걸로 판사회의 한다고 해도 그것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추첨하듯이 돌려서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게 사법부의 원래 원칙이고 사법부에서 독립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순인데 그거를 자꾸 손을 대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법원 내 직무규칙위원회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네. 대법원 내 원래부터 있는 직무, 근무, 인사 등에서 심의 자문하는 기구인데 네. 물론 의결 기구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추천을 결국은 이 판사에 대한 추천권을 그쪽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결을 통해서 해서 어느 쪽으로도 조금씩 사법부의 그 독립을 훼손 안 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원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처음부터 했던 게 고쳐도 독이 해소가 안 되는 처음부터 독이 잔뜩 든 독극물이었다는 걸 이제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자인하고 주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법원 안에 있는 직무규칙위원회 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좀 생소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저도 그런데 나름 뭐 법조 좀 안다고 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로는 직무규칙위원회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활용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지 이제 오후쯤에 조금씩 더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기는 하나 어찌 됐든 직무규칙위원회라는 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대법관 회의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을 빼려고 빼겠다. 그렇습니다. 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이건 사실은 서울고등에 이제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원래 하듯이 무작위 추천 돌려서 자 뭐 서울고등 형사 뭐 5부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그럼 그 5부를 바로 내란이 됐든 하여튼 이 주요 재판 전담부로 지명해서 다른 사건 빼주겠다. 원래 있던 사건 좀 빼서 다른 재판부로 돌리고 좀 속도 있게 거기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럼 원래 얘기했던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 상당히 그 안에 담긴 거거든요. 네. 다만 무작위 배당 이 원칙을 깨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든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처음에가 법무부 장관이 3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내부 판사회가 막 3명을 추천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그래서 그 추천위원들이 네. 판사 재판부를 예, 구성한다. 예.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자기네들도 이건 덜컥 예. 무조건 위헌 예. 걸릴 것 같으니 그러면 내부 판사회의가 한다. 근데 판사회의가 해도 무작위 배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없나 막 이거 찾다가 야 직무규칙위원회가 원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걸 걸고 하면 안 될까? 뭐 그렇지. 이렇게 지금 뭐 예. 고민을 하면서 네. 자꾸 누더기처럼 바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누더기 물을 갖다 버리면 된다고요. 이거 글쎄. 이걸 왜 자꾸 먹으려 그래요? 한 번 누더기는 아무리 바느질을 그럼요. 새로 해도 누더기는 누더기예요. 누더기입니다. 예. 여기 독극물이 들어갔으면 독을 걷어냈어도 이 안에 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그렇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왔던 네, 유명한 서울 종로구가 이제 지역구입니다. 예. 네. 위헌 소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정안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이 판사를 추천하면 이 재판 구성의 무작위성, 네.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시키니까 안 된다라는 거를 곽상원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위헌 소지가 남아 있으면 당장 재판 받다가 이
윤석열 피고인 전 대통령 등이 이거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위헌 제청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럼 법원도 이건 받아줘야겠는데. 그래서 헌재에다가 일단 이거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네. 하는 순간 재판이 정지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오히려 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뭐 속도감 있는 재판의 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곽상원 의원도 걱정하는 겁니다. 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대법원 예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쪽에서 이제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 고법의 판사가 350여 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늘 6시 반에 회의를 한다는 건데 대법원 예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고법에는 형사부가 14개가 있고 민사부가 16개, 도합 이제 합의부가 30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건 뭐냐? 형사부가 14개가 있으면 15번째로 전담부를 따로 하나 만들어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 쪽 우리란 말은 빼겠습니다. 민주당 쪽 아니고 대법원 얘기는 뭐냐? 그러지 말고 그냥 14개의 형사부에다가 무작위로 돌려서 딱 지정이 되면 그 부를 넌 오늘부터 내란만 전담해. 대신 너희가 오늘까지 맡아오던 그런 사건은 다른 부로 다 넘겨.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성 그러니까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라는 그렇습니다. 게 대법원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뭘 결정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는 형사부를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지금까지 14개였는데 16개로 하자.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16개 재판부를 돌려서 그중에서 어디 하나가 땡 하고 당첨이 되면 너희가 오늘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대신 너희가 맡고 있었던 것은 이웃 합의부로 다 넘겨. 그래서 그 일에만 집중해서 재판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이게 좀 복잡해 들리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결과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법원의 인사 행정은 사법부, 대법원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주어졌고 그쪽이 그렇게 인사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부가 됐으면 거기에 판사들을 인사해서 판사들을 배속시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하의 대법원장도 누구도 야, 이 재판은 가만히 있어봐.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이나 무기가 나오게 되니까 어느 판사가 좋을까? 야, 형사 7부 서울고등의 형사 7부가 얘네가 유죄 나오겠으니까 여기다 배속해. 이건 못하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고 서울고등으로 올라갔으면 형사부 중에서 막 돌려서 그때는 정말 무작위로 추첨하듯이 해서 그 후보가 됐으면 이 후보에 걸린 것도 다 이쪽 운수소가 아니고 우리는 절대 여기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지. 개입하지 않았고 그걸 피고인도 검찰도 받아들이는 게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유지해왔던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건드리지 말아라. 왜 누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됐든 내부 판사회가 고른 추천위원이 됐든 추천위원이 판사를 김똘똘 판사, 이갑생 판사, 장삼희사 판사를 해서 이 3명을 고르는 순간 그래서 이걸 대법원장이 가서 이 사람 임명하세요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장에 도장을 찍을지언정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재판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 국회가 아니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유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영장 담당 전담 재판부도 만든다는 건데 지금 자꾸 왜 영장이 안 나와? 들어갔는데 왜 한덕수 영장도 안 나오고 박성재 영장도 왜 안 나와? 이 누르면 덜컥 나와야지. 무슨 ATM기처럼 법원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장 전담 재판부는 누르면 재판부 영장이 덜컥 나오고 누르면 자판기처럼 덜컥 나오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중으로 이걸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도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있고 그러니까요. 박성원 의원처럼 이게 역시 유연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보다도 소위 허위 아. 정보 분절법이 더 위헌 소지가 맞아, 많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일단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그거를 대법원 내 직무규칙위원회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이 안에 독이 최대한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일단 상정했는데 이것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정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정말 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에 따라 구성을 하겠죠. 예. 법을 강제할 테니까 아주 엄하게. 아, 저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법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요. 예.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예고하고 있답니다. 그럼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뭐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상정이 됐다면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직무규칙위원회를 활용하는 건 또 어찌 되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또 어찌 돼서 마지막에 그게 상정이 되는 것인지 후속 보도가 있는 즉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건 민주당이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일임하는 예. 내란 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일임한다. 추천위원회는 없앴습니다. 아. 추천위원회는 없앴고 그 전속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지정하는 행태.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배제됐다는 건데요. 아니 이래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곽상원 의원도 지적하듯이 지금 이 수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훼손시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이름했고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우리는 저 재판은 자동 배당으로 해야 된다.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예. 가령 법안이 전담 재판부의 구성은 예. 서울고등법원에 일임한다 이렇게 법안이 정확하게 일임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예. 아니면 예외 혹은 전제 조건들이 뭐가 붙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그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게 전담 재판부 판사 요건 기준 마련이나 이런 또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그 사무분담을 결정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추천위원회는 없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제 생각엔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조금 유지될 수도 있겠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예규가 한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 예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오늘 저녁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예. 서울고등법원이 자의적으로 뭔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넓지는 않거든요. 예. 그 예규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될 텐데 예. 이제 그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또 결정이 날지 지금 민주당은 그 관련 정보를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임한다는 식의 수정 그러니까 재수정 법안이 되겠어요. 재수정 법안은 지금 네. 결국 그걸 이제 상정했습니다. 상정을 했다는데 예.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그냥 졸속으로 문구 몇 개 고쳐가지고 상정을 하면은 반드시 뒤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원래 얘기했던 거 소위 말하는 여기서 독이 많이 빠졌지만 네. 여전히 독은 독대로 남아서 먹기에 아주 독극물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럼 원래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취지도 많이 사실상 퇴색했어요. 이러면 그냥 예. 대법원 예규에 맡겨서 대법원에서 자 우리가 무작위 돌려서 배당된데 다른 일감 빼고 다른 재판은 넘기고 거기가 전담하게 할게요. 그럼 뭐가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런 뭐 내란 자존심 싸움도 전담 아니고.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 법은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독극물 폐기하는 게 정답인데 끝까지 빡빡 오겠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뭐 주스도 탔다가 여기다 우유도 탔다가 아이고야. 사이다 타고 해서 정말 괴상한 그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던졌는데 좀 먹기 싫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